안녕하세요. 정진경입니다. 삶의 전부가 예술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일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평면과 입체 작업으로 연구하며 작업하고 있고 그 모습을 어떻게 나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파나 기억은 힘들었다. 사실 학교를 다닐 때 파나의 기억은 힘들었다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졸업할 때까지 파나가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힘들어서 좀 당분간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더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장르의 작업을 많이 하면서 파나의 매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접했고, 그때부터 파나가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저의 파나에는 여백이 많은데 그 여백은 저의 공간 설치를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고, 파나의 에디션이 여러 장인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작품의 사이즈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에디션이라는 여러 장을 활용해서 설치를 크게 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에 좋은 점을 줬다고 생각해요. 드로잉은 저의 모든 작업의 기초? 페인팅을 하거나 설치 작업을 하거나 오브제를 제작하기 전에 항상 드로잉을 먼저 하긴 해요. 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찰은 1순위로 되는 거고, 1순위가 관찰이긴 해요. 관찰에서 느꼈던 이미지와 아니면 봤던 이미지들을 이제 드로잉을 하는데, 드로잉을 할 때 같이 글이나 이런 메모들도 같이 해놓고 하지만, 이거를 작업으로 갈 때에는, 작업으로 표현될 때에는 처음에 내가 뭘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그 드로잉 했던 그 모습과 그 재료들로만 작업을 해요.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지 보다는 그 장면이나 그 사물을 봤을 때 저의 느낌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분신 정도로 모든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노트를 뒤져봤는데 그때의 상황이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고, 드로잉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를 다시 재편집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느낌이라던가 단어 아니면 함께 생각했던 영감 같은 것들을 적어 놓기 때문에 그 드로잉북은 전시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데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로잉북에 드로잉도 많이 하고 거기에 주로 쓰는 게 연필이거든요. 그 연필이라는 소재로 드로잉을 하면서 그 우둘두둘하고 담백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백이라는 게 그 선을 통해서 여백이 생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면에서만 이 여백을 만들 게 아니라 실제 입체 작품으로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재료를 찾았던 게 이제 흰색 명주실이었거든요. 지금은 메시지도 넣고 싶고 뭔가 표현을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 연필의 느낌과 드로잉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형적인 요소보다는 그거의 느낌을 살리는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없던 저의 돈과 부실한 저의 체력을 모두 쏟아서 했던 첫 개인전을 했던 년이 2009년이고요. 파나로만 첫 개인전을 했었어요.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 너무 잘하고 싶더라고요. 낮에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새벽에 작업을 했었어요. 그거를 3개월을 준비를 해서 호응도 좋았고 판매로도 이어졌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다 썼고 에너지도 다 썼고 힘도 없고 이랬더니 오픈을 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홍보와 기록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많이 남긴 했었어요. 작품을 판매했다고 했잖아요. 그 판매했던 그 돈이 고스란히 액자집에 다 들어가게 된 게 다행이면서도 참 슬픈 든 해이긴 합니다. 냉장고를 보고 생각해낸 작품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엄청 많은 것들이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작업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좋은 재료도 써보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더 많은 거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체력은 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이에서 뭔가 허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약간 그런 것들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 그 냉장고를 봤을 때 안에 뭐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냉장고의 모습이 정말 가득 채워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의 작품들이 제목이 좀 비슷해요. 마음을 채우고 비우다, 그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많은 것 속에서 많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때의 작품들의 제목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 뒤에 처음으로 하는 그리고 5년 만에 하는 개인전에서 사용되었던 에디션의 장수가 2,400장이었어요. 서울에서 좀 외롭고 갇혀있던 그 느낌을 대구로 내려오면서는 자연과 뭔가 좀 편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파나를 이용했었는데 제목이 너른 데서 핀하다였거든요. 푸른 잔디를 이제 30 곱하기 30 사이즈 종이에 드로잉을 하거나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가지고 준비를 했고 그거를 50평 정도의 전시 공간에 이제 빼곡히 설치했던 작업이고요. 그 전시 공간은 서울이라고 제가 단정 지었고 그 안에 새로운 공간은 제가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공간을 다시 연출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대구에서 느끼는 자연과 함께서 느끼는 푸르름을 도시에서 선보이면서 관객이 그거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런데 잔디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바늘 같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난 푸르름을 느끼고 싶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생긴 바늘에 내가 찔리기도 했었구나라는 이중적인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 이유가 사실 되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사실 어쩔 수 없이 대구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가족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어야 돼서 사실 기분 좋은 이동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이 뭐 생활 터전이 서울에 다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대구로 이동을 하면서 좌절도 있었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어 하기도 했었는데 언니가 잠시 쉬어가도 된다라는 말을 한번 해주면서 그때는 조바심이나 아니면 걱정 같은 걸 내려놓고 일단 건강을 체크했었고 건강을 체크하면서 이제 조금씩 활동을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대구에서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사실 10 중에 9를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고 1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대구로 내려와서는 9라는 시간을 작업을 할 수 있고 오히려 1이라는 시간에는 일도 하고 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건이 잘 되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되다 보니 그때는 계획을 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만 딱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해보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고 그냥 머릿속에 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그때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올 때 너무 암울했는데 오히려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 큰 영향을 줬었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외롭고 좀 낯설고 차가운 표현이었다면 대구로 내려와서는 좀 더 자연이라던가 색깔 뭐 이런 편안함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작업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부산역에 영주동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6.25 때 피난민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던 역사가 깊은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현재도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을 해석하고 이제 기록하는 전시를 이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작업이 드로잉을 통해서 아니면 기록하고 해석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는데 마침 그 전시가 딱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런 과정의 전시였었어요. 그 지역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탐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도 전시였지만 그 전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부산의 뷰가 정말 펜트하우스급이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인가? 잠깐은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업실에 또 박혀가지고 그림만 그렸었어요. 앉아서 작업실에서 드로잉을 10시간씩 꼬박 3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사이즈가 되게 작았어요. 엽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사이즈?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저의 마음을 느끼면서 했던 드로잉이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진짜 힘들 때 했던 거야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건 안 느껴지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트페어에 냈는데 첫날에 그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작품에 호응을 얻거나 팔리기 위해서는
슬픔과 괴로움을 다 넣어야지만이 되는 건가? 나는 즐겁고 막 되게 신나게 작업을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잠시 씁쓸하게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근데 그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그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라는 정말 그런 의문에서 힘든 적도 되게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친언니가 육아 서적을 저한테 한 권 줬었어요. 육아 서적이 뭐 도대체 뭐 어떤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 읽긴 했는데, 읽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 거는 내가 받아들인 그 의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말이었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런 의도에서 한 거구나 라는 거를 그 육아 서적에서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유년 시절 아니면 현재 제가 하는 생각과 이런 행동들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에 좀 더 몰입하게 되기도 했었고, 내 작업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그 육아 서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어요. 작업이 어떠한 멋진 결과물 아니면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그 제일 기본은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 육아 서적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작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든 아니면 상대방을 바라보든 참 외형의 모습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느낌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도 전에 내가 판단되어지고 뭐 이렇게 치우쳐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으면서 왜 그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상처도 받기도 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작업을 표현하면서는 들어갔던 게 외형의 이미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고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이미지가 별로 몇 개 안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이제 알아보니까 저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작업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있는데 이곳에서 작업하는 순간들이 정말 좋아요. 자연이랑 같이 있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음악을 틀지 않으면 밖에서 새소리, 뭐 바람 소리, 나무 소리 이런 게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업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면 또 다른 레지던시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도 작업이 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는 작업이 전부였었던 때가 있었어요.
작업만 생각하고 작업만 하고 싶다. 작업에만 돈을 썼고 에너지도 썼고 작업에 울고 웃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주변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는 일을 몇 번 겪고 나니 저를 보살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주변을 살피면서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나의 일상에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고 싶다. 슬픔도 기쁨도 힘듦도 다 잘 느끼면서 그거를 고스란히 작업에 잘 넣어서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오래오래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